원래는 손이 다 두 개잖아요. 근데 한쪽엔 마이크를 잡고 한쪽에는 그 PPT를 넘기는 걸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양손이라서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어디다 놨죠? 제가 항상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력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은 이미지 메이킹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은 스터디잖아요. 그래서 스터디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터디란 뭐냐? STUDY. 그쵸? 스터디. 스터디는 뭘까요? 예, 홍석희 씨. 스터디는 뭘까요? 공부하는 것. 그래요. STUDY. 고마워요. 예, 경영학과?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스터디라는 거는 공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이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면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스터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로 끝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끈기 있게 끝까지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게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버나드 쇼가 한 말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르쳐주면 스스로 배우지 못한다. 하지만 그거 조금 다 틀린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모든 것을 이란 말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막 노래를 틀어놓고 강의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면 스스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방송을 7년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근데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사진으로는 괜찮아서 방송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방송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외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진짜 이 얼굴이 딸려서 괴롭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촬영 한번 하고 들어오면 모니터링 하면서 막 울었어요. 너무 못생기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방송 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을 막 했죠. 그러면 나를 좀 변화시키자라고 해서 촬영을 하고 갔다 오면 다시 메이크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눈이 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방송에 다시 또 가요. 촬영을 가요. 그러면 그날은 또 조금 눈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또 모니터링 해요. 근데 이번엔 또 여기가 이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좀 쉐딩을 어떻게 해볼까? 근데 너무 또 심하게 했더니 목하고 턱하고 막 이게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너무 흉하더라고요. 이거 PD들이 그런 얘기 안 해줘요. 남자들이라서 섬세한 게 없기 때문에 현정 씨 오늘 이렇게 좀 경계졌어?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로 그냥 방송하고 막 이랬어요. 집에서 또 울죠. 옷 다 보고 어떡해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제가 얻은 건 뭐냐면 방송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메이크업을 누군가에게 받아요. 머리도 받고요. 저는 7년 동안 거의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야지 급하게 촬영을 가게 될 때도 어디 예약해서 막 촬영 막 메이크업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바로 갈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방송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7년 동안 정말 제가 스스로 많이 했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건 제 거잖아요. 네, 누가 나를 예쁘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의 단점을 제일 잘 알죠. 내가 나의 장점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 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스터디가 여러분들 그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워크북을 많이 그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가 되면 성실하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좀 우려되는 게 제가 이제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여러분께 많은 걸 해드리고 싶어서 과제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뭐 논문이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논문 정도는 아니고요. 이거 오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다른 우리가 이진에서 열었던 그 스터디와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고비를 넘기시면 충분히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 또 열심히 하는 분들에 한해서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안타깝지만 지금 오신 분만도 지금 100여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다 하실 수는 없고 클로징 강의 때 7일간의 스터디를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신 분 10분에서 최대 15분을 선발을 해서 그때는 이제 1대1 코칭식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그 전체 강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소규모로 해서 여러분 컬러 진단부터 메이크업 하는 거 그런 거 다 진행을 할 거니까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졌어요. 예, 이런 지금 초심 잃지 마시고 끝까지 스터디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미지 메이킹 좀 들어가 봐야겠죠. 자, 여러분 이분 아세요? 누구죠?
예, 유진숙. 예. 이번에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셨죠. 근데, 이분이 이때 모습이 뭐냐면, 이제 임명을 하겠다라고 하고 청문회를 했던 모습이에요. 한 나라에 한 부처를 관리를 해야 되는 장관이라고 하면, 카리스마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 그쵸? 신뢰감이 생기려면 그 사람한테 뭐가 느껴져야 될까요? 그 분야를 잘 알고 있다는 전문성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분의 외모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이분 연세에서 다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하지만 한 나라의 한 부처를 관리해야 되는 장관의 모습으로는 조금 뭔가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청문회 때 이분이 굉장히 많이 질타를 받았잖아요. 물론 이제 나라는 화법도 좀 문제가 있었긴 했어요. 하지만 보여지는 이미지가 너무 아니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많이 공격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때요? 훨씬 낫죠? 예, 다른 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자, 보세요. 저분의 모습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세련된 모습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커트했어요. 펌을 하고 부임을 줬죠. 초라한 모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어디서 사신지 모르겠는 안경을 이렇게 정말 와인색의 아주 화려한 이제 세련돼 보이는 컬러로 바꿨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요. 이분의 얼굴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얼굴에서 뭘까요? 입술.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강 구조가 돌출형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짙은 색의 립스틱을 바르면 어떻게 보일까요? 내 입이 더 도드라지죠? 되게 안타까우시면, 도드라져요. 예. 도드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입술에 시선이 덜 가게끔 스킨톤, 누드톤에 이제 입술에 그 살색이 잘 보이게끔 하는 그런 립스틱을 칠했어요. 의상도 변화됐죠? 교감 선생님 같아요. 근데 정말 전문직 여성 같아요. 그쵸?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분은 지금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를 완벽하게 메이킹을 했네요. 그러면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을 완벽하게 한 것으로 이미지 메이킹은 끝일까요? 아니니까 물어봤겠죠? 예,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여지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마인드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내적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네. 그래서 마인드 이미지 메이킹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인성 대 스펙.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회사 이제 취업을 할 때도 인성이냐 스펙이냐 많이 얘기를 해요. 인성일까요? 스펙일까요? 질문. 고마워요. 이분이 좀 당황하셨어요. 물어볼 줄 알고. 인성, 스펙 둘 다 사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알았어요. 스펙만 보고 드립다 뽑아놨더니 1년이 뭐예요? 3개월도 못 버티고 막 나가요. 그 회사에서 면접 준비할 때 돈을 많이 들이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뭔가 걷어내지도 못하고 막 다 그만둬요. 왜? 힘들다고 그만둬요. 끈기가 없어요. 말로는 다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해놓고서 뼈 묻는 사람 없어요. 다 도망가요. 안 되겠다. 스펙만 보고 보니까 아이들이 다 이렇구나. 이제는 인성을 봐야겠다. 그럼 인성이 뭐냐? 끈기라는 거죠. 열정이라는 거죠. 참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길러내야지 면접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인성은 또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윤우님. 네,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 방송 생활을 하면서 연예인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분처럼 저한테 이렇게 어떤 울림을 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유석 씨가요, 10년 동안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게 있대요. 유지하고 있는 게 있대요. 뭘까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 나왔는데. 네? 자신있게! 네. 존댓말. 안타까워. 그건 아니에요. 예, 좋은 말이었는데. 뭐죠? 뭘까요? 한 번도 10년 동안 남자 개그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대요. 여러분, 연예계라는 곳이 얼마나 힘든 곳인가요? 한 번 확 떴다가 지는 사람 태반이에요. 그렇게 부침이 심한 연예계에서 무려 10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한 사람. 대단하죠. 혹시 이분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요, 이건 좀 중요해요. 제가 다른 데 가서 막 이렇게 유재석 칭찬했더니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랑 닮아서요. 예, 그럴 법했어요. 예.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나는 그냥 그래 라는 분은 있었지만 싫어하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유재석을 좋아할까요? 네.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뭐라고요?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아, 이미지가 좋아가지고. 예, 이미지 메이킹 강이니까. 예. 맞아요. 이미지가 좋아서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왜 좋을까요? 이분의 이미지는 왜 좋을까요? 긴장하고 계세요. 왜 좋죠? 유재석 씨의 이미지가? 따뜻해 보여. 그래요. 맞아요. 따뜻하고. 되게 웃기잖아요. 예,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개그맨에게 웃기는 건 인성이에요? 스펙이에요? 스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스펙도 갖추고 있지만 뭐도 갖추고 있어요? 인성도 갖추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재석 씨의 그 뭐 인간성 좋은 거에 대한 일화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한 100가지가 넘게 나올 거예요. 저도 겪었던 적이 있었어요. 신유 리포터 때인데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MC가 바뀌면서 저한테 연예인들의 축하 인터뷰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을 정말 낮 한 1시부터 막 다 뒤졌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한 15명 정도를 받았는데 뭐 이렇게 연예인을 급으로 나누면 좀 그렇지만 A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면 분명히 혼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가 3시가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보통 버라이어티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언제 녹화를 하죠, 여러분? 새벽에. 되게 잘 알고 관계자분 같아요. 예,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새벽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라디오국에 가면은 가끔씩 게스트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올라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저쪽 구석에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 이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웬일이야. 근데 이제 이분이 좋은 분이라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정말 해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연예들이 워낙에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니까.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유재석 씨. 제가 실은 이러이러한 프로에서 나온 리포터 누군데요. 이렇게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이분이요, 앉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일어나면서 모자를 확 벗더니, 아유, 해드려야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뒤에는 지금 역광이라서 햇빛이 거꾸로 오는 거야. 그럼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역광이라서 안 되니까 우리 저쪽 갈래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액자가 있는 배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보통 연예인들이요, 인터뷰를 하자고 하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누구입니다. MC 두 분 정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뭐 이렇게 하고 끝내요. 근데 이분이 5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인데. 왜 저러지? 처음에 그랬어요. 왜 저러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봤더니 그냥 쓰라는 거.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방송에는. 짧은 걸 늘릴 수는 없어요. 긴 걸 줄일 수는 있어요. 재밌는 것만 뽑아 쓰라고 그 돈도 안 들이는 그 짧은 인터뷰를 5분이나 해줬어요. 감동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 씨를 혹시 싫어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인성입니다, 여러분. 스펙도 중요해요. 스펙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인성이에요. 그리고 면접관들은요,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면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아요. 저 친구는 조금 건방지구나. 저 친구는 스펙은 조금 부족하지만 뭔가 열정이 있구나 느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성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스터디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가 1일차, 2일차에는 여러분의 인성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성을 준비할 때 이제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면 처음에는요,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나를 모르는데 무슨 인성을 변화를 시켜요. 내 자신을 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스터디 그 과제에 그런 걸 넣어놨어요.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좀 디테일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런 고민 잘 하지 않죠. 자기소개서 쓸 때 조금 고민하죠. 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그 스터디 과제에 올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분석을 통해서 뭘 파악해야 돼요? 장단점 파악해야 돼요. 장단점을 파악해야지 내가 어떤 걸 변화시켜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장점을 살려요. 단점은 보완하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여러분 스스로 짜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성격에 장점이 있어요. 뭘까요? 네, 좋은 거 얘기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요, 처음 보는 사람과도 되게 빨리 친해져요. 되게 큰 장점이죠. 그럼 이걸 살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워낙에 이렇게 생겨 먹어가지고 빨리빨리 친해지는 거긴 한데 어쨌든 처음 보는 자리에 가면 쑥스럽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빨리 극복하고 더 열심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일 수 있겠죠? 그럼 나의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 단점은 뭘까요? 잘 모르겠죠. 완벽하죠. 지금 네. 단점은 제가 뭐냐면 덜렁거려요. 아셨을 거예요. 여기다 놓고 어딨어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되게 덜렁거려요. 그건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인성의 부분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꼼꼼해지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렇죠? 뭔가 계획할 때 계획표 써놓고 시간 관리하고 저 그래서요 강사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꼼꼼해졌어요. 물론 여기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많이 꼼꼼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거기에 맞게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전략을 만드셔야 되는데 장단점 분석할 때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 지인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걸 스터디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하셔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성공 실패 일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세요? 성공 실패 일기? 예, 알아도 손 안 들어요. 성공 실패 일기를 매일 쓰셔야 돼요. 이걸 매일 쓰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변화가 생겨요. 지금은 첫날이니까 인성이잖아요. 그러면 인성을 여러분이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과제를 하루 동안 충실히 한 다음에 분석하는 거예요. 내가 인성을 좋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고 스터디를 진행해서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어떤 걸 되게 성공했구나. 어떤 걸 내가 인성을 키우기 위해서 실패했구나.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5월 1일 제 얘기예요. 버스기사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한 일. 이거 쉽지 않죠. 보통 인상이 좋으신 분, 친절하신 분들은요 해요. 근데 하기 쉽지 않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하는 걸 쓰는 거니까 성공한 일에는. 그리고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아주머니를 도와드리니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물어보는 질문에 친절하게 답하기 제일 어렵죠. 네, 제일 어려워요. 엄마한테 친절하기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은 인성이 최고인 거예요. 자, 근데 실패했어요. 뭘 실패했느냐? 이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쳤어요, 가방으로. 근데 이렇게 된 거죠.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인성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짜증을 낸 거죠. 그리고, 먹다 남은 음료수 병이 있는데,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모르겠다. 아무 데나 놓고 오는 거죠. 인성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생활 속의 습관을 여러분이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 때만 잘한다고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관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오랜 세월 수많은 지원자들을 봤기 때문에 걸어오는 동작, 들어와서 앉는 거,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 여러분 연기가 정말 뛰어난 연기자가 아닌 이상은 가릴 수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성공 실패 일기는요 매일 쓰셔야 돼요. 스터디 과제가 나가면 하루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1일차, 2일차, 3일차, 7일차까지 매일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비주얼로 넘어갈게요. 외모 얘기 첫 번째. 많은 분들이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의학의 힘이에요. 이거는 칼을 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김수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올려놨어요. 아무튼 김재동 씨의 그 외모가 김수현 씨처럼 바뀔 수는 없지만 뭔 바뀔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인상. 표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의 외적인 이미지 메이킹의 첫 번째는 표정입니다. 여러분 다 볼펜 있으세요? 볼펜 없으시면 손을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딱 붙이세요. 그래서 볼펜이 있으시면 볼펜으로 하시고요. 그래서 볼펜이 제가 잠깐만요. 이거 볼펜으로 할게요. 자, 눈썹에 살짝 대세요. 표정 진단하는 거예요. 없으시면 손으로 하세요. 자, 손으로 딱 하신 다음에 자, 눈썹 올리고 해보세요. 눈썹 올리고 눈썹 올리고 자, 짝끼리 마주보세요. 자, 이렇게 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짝이세요. 이렇게 짝이시고요. 이렇게 짝이시고 이분들은 앞뒤로 보세요. 앞뒤로. 여기 좀 봐주세요. 서기씨. 앞뒤로 봐주세요. 자, 내 짝꿍이 이렇게 됐을 때 눈썹이 보이는지 잘 봐주세요. 눈썹 올리고 시작. 눈썹 올리고 눈썹 올리고 눈썹 올리고 내리세요. 자, 내 짝꿍 눈썹이 잘 안 올라가요. 손 들어주세요. 많았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요. 있었어요. 눈썹이 잘 안 올라간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얼굴 근육이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잘 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종이 있어요? 종이 있으세요?
종이 없으면 스마트폰으로라도 코하고 입을 가리세요. 상대방이 봤을 때 코하고 입이 안 보이게 코하고 입을 가리세요. 자, 그 다음에 짝끼리 맞아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기분 좋을 때 웃는 웃음을 웃으시는 거예요. 활짝 웃으세요. 활짝. 예, 활짝. 해보세요. 활짝. 활짝 웃으세요. 예. 내리세요. 강사님, 제 짝이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웃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코하고 입을 가려도요, 웃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 봤을 때 정말 기분 좋은 웃음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돼도 더 잘하고 싶다라면 연습하셔야 돼요. 미소 연습. 그래서 뭘 하느냐? 마이크를 아무튼 양손을 막 비비세요. 따뜻해질 때까지. 네, 막 비비세요. 이거 한참 하다 보면 냄새 나요. 그래도 해요. 예, 따뜻해질 때까지 막 비비세요. 자, 그 다음에 비벼진 그 손을 눈을 감으시고 눈두덩이 위에 올리세요. 예, 여기다 올리세요. 10초. 하나, 둘, 셋. 올리세요. 네, 5, 6, 7, 8, 9, 10. 내리세요. 어때요? 눈 좀 피로가 풀리는 것 같죠? 아니요. 예. 자, 이거 한 다음에 또 뭐 하느냐? 자, 동그랗게 만드세요. 엄지와 검지를 겹쳐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양손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손이 없으니까 지금 한 손이. 하셔서 광대에 올리세요. 그 다음에 힘을 줘서 눌러서 굴리세요. 여러분, 저밖에 안 보여요.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시계 누르세요, 시계. 시계. 예, 시계 누르세요. 예. 맞아요. 한 다음에 이제 내리세요. 어때요? 조금 얼얼하죠? 예, 얼얼해질 정도로 굴리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볼로 내려옵니다. 자, 볼.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내리세요. 이거를 하잖아요. 무슨 조합이 좋으냐면 얼굴 근육도 풀리지만 얼굴이 작아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임상실험 다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집에서 누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이것 말고도 스터디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얼굴 근육 푸는 거, 얼굴 표정 예쁘게 하는 거 다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하루 동안 표정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몇 시죠? 30분이에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 보고 웃지 마세요. 웃으면 다, 예. 자, 눈썹 올리고, 윙크, 윙크, 이거예요, 여러분. 자, 다 같이 할 거예요. 저만 봐요. 예. 이게 표정이 예뻐지는 겁니다. 자, 시작. 눈썹 올리고, 윙크, 윙크, 자, 손 올려서 입술 구각 올리세요. 그렇죠. 왜 한쪽만 하세요?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되고요. 제가 스터디 과제 올리면서 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말고 예쁜 분이 하는 거. 그래서 그분 영상을 보시면서 헷갈리시니까 기억할 수 없이 우리 지금 강의 시간에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보시면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표정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늘 웃으셔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비주얼에서 외모 이제 용모 했으니까 외모 중 했으니까 뭔가 패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엄정하시에요. 저는 정말 이 사진을 보면서 저거 정말 코디가 안티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키가 크지 않아요. 큰 편은 아니에요. 작진 않지만 키가 그 다리가 길진 않아요. 팔이 길진 않아요. 자, 근데 봅시다. 키가 작은 분인데 머리를 이렇게 풀어헤쳤어요. 키가 작은 분들은요, 머리를 저처럼 짧게 하거나, 제가 짧게 한 이유가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키가 작기 때문에. 짧게 하거나 묶으셔야 돼요. 그게 제일 예뻐요. 풀으려면, 네, 뭐 작아 보이는 건 감안하고 풀어야겠죠. 자, 그리고요, 이분이 팔이 길지 않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팔이 길지 않은데 이렇게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내 팔이 어떻게 보일까? 더 짧아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 다리가 길지 않은데, 스키니를 입은 데다가, 발목, 앞에 잘라버렸어요. 당연히 다리 길이감이 강조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메이킹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짧은 건 길게. 짧은 건 이어서, 긴 건 잘라서. 그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 부분을 강조해요. 그러면 다리가 되게 발목이 두꺼운 분이 이렇게 입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발목 두꺼워요. 라고 이제 강조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신체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알몸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으시고 내 몸을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 몸에 장점이 있어요. 많이들 없다고 하는데 있어요. 하다못해 골반이 좀 큰데 허리가 가느신 분이 있고요. 하다못해 팔목 가느신 분들 많아요. 그건 근데 장점이에요. 그럼 팔목 어떻게든 보여줘야 돼요. 예, 팔뚝은 굽지만 팔목은 가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여줘야죠. 왜 자꾸 가려요? 여러분의 신체를 자세히 분석해서 장점, 단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보완하고, 만약에 짧으면 늘려주고, 길면 잘라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짧아요.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깔을 위아래 다르게 하는 게 좋아요? 같은 색깔, 비슷한 색깔로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게 내 길이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색깔이 다 달라지는 건 잘라예요. 키가 작은데 다 잘라져 있어. 더 작아 보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여성분들이나 혹은 남성분들이 키가 너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키가 크기 너무 싫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길게 하나로 된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잘라야겠죠. 예, 그래서 긴 건 자르시고요. 짧은 건 이으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가 좀 짧아요. 그럴 때는 스타킹 색깔하고 뭐하고 맞춰야 될까요? 그렇죠. 신발하고 맞춰야 돼요.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자, 그럼 스커트하고 스타킹하고는 안 맞춰도 되느냐? 그건 굳이 그렇게 아주 뭐 바닥이 정말 바닥이 있지 않은 이상은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스타킹하고 구두까지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남자분들은 바지하고 양말하고 맞춰야겠죠. 그래서 면접 볼 때 제발 검은 정장 입고 흰색 양말 신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검은색 잘 안 입죠. 면접 볼 때 너무 노숙해 보이니까. 그래서 좀 짙은 네이비를 많이 입으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제일 예뻐요. 남자분들 면접 가실 때 네이비색, 짙은 네이비색. 지금 카디건 입으신 게 약간 검정 네이비인가요? 약간 네이비. 예, 요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다크한 네이비가 있어요. 네이비가 뭔지 아시죠? 남색깔. 곤색이라고 하는 거. 그 색깔로 입으시는 게 제일 예뻐요. 그래서 이런 체형은 요렇게 입는 게 훨씬 나아요. 그쵸? 짧으니까 조금 더 위에 시선이 올라가고,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입는 것보다는 작기 때문에 위에다가 포인트를 줘서 시선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한 가지 머리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키를 작아 보이게 하는 머리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보니까 팔목이 되게 가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 괜찮은데 팔 길이가 길지가 않다고 했어요. 자, 그럼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면 내 팔이 더 짧아지죠. 그래서 팔이 잘 짧으신 분들은요, 그냥 긴 팔, 이런 거 입으시는 게 나아요. 긴 팔. 그 대신에 팔이 짧으면 항상 뭐가 길어요? 소매가 길어요. 이것만큼 추해 보이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소매단 줄이셔야 돼요. 내 팔이 짧으면 어떻게 팔이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재킷을 사고 면접을 가실 때는 팔 길이 줄이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분 볼까요? 네, 또 긴장하죠? 예.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예, 잠깐만. 너 옷을 되게 예쁘게 입으셔가지고, 예.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양다현. 다현 씨 예쁘죠? 여러분? 예, 예뻐요. 예, 근데 우리 다현 씨가 생각했을 때 다현 씨의 신체상의 단점은 뭐 같아요? 키 작은 거요? 그거 하나요? 네. 키 작은 거랑 또 있다면? 없어요. 아니. 키 작은 게 단점이에요. 그러면 다현 씨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입은 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길이 색깔이 갈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상체에 포인트를 주는 밝은 컬러죠.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아쉽다면 이 목걸이가 조금 더 포인트가 있다거나 이 셔츠에 뭔가 그 색깔이 좀 더 밝다거나 해서 아예 시선이 위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죄송해요. 이렇게 훑어가지고 밑에 바지는 검정색 짙은 바지에 브라운색의 구두를 신었어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왕이라면 구두도 바지에 맞춰서 검정색 아니면 그러니까 우린 다 없어. 예, 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옷을 좀 잘 입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옷장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별로 혹은 디자인별로 그러면 내가 옷을 코디하기 훨씬 편해요. 맨날 옷 사러 가잖아요. 맨날 옷 사는데 옷이 맨날 없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맨날 사는데. 그게 매주 이제 정리가 안 된 부분인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예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깨가 혹시 좀 좁으세요? 좁은 편이세요? 어깨는 별로 안 좁고 네네. 팔뚝이 좀 있어요. 그러면 팔뚝이 있으시건 어깨가 좁으신 분이건 지금 이런 식의 약간 패드가 들어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깨 라인이 살아있는 거.
요즘에 왜 파워 숄더라 그래서 너무 과한 거 있죠? 그건 안 되고요. 그건 팔뚝을 더 두껍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얇은 그냥 패드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재킷이 좋고요. 패드가 없는 건 어깨가 더 처져 보이겠죠? 어깨 조비, 어조비들은 절대 그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팔뚝이 두꺼우신 분도 마찬가지. 패드가 좀 들어가 있는 걸 입으시는 게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단점이 없는데 죄송해요. 불러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체형의 장단점을 디테일하게 좀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맞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옷을 입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거 뭐냐면 여러분 퍼스널 컬러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그 사계절로 나눌 수가 있어요. 피부톤에 따라서. 혹시 들어보셨어요? 쿨톤, 웜톤 들어보셨어요? 게디뷰티 이런 거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예, 아마 아실 텐데 사람은요 크게 조금 노란기가 있는 웜톤인 사람이 있고요. 하얗면서 핑크기 혹은 하얗면서 정말 하얀 분들이 있어요. 창백하게 하얀 분들. 지금 얼핏 보기에는 없는데 지금 너무 불이 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분들은 쿨톤이라 그래요. 좀 시원해 보이는 톤. 그래서 오늘 그 쿨톤, 웜톤만 해볼게요. 너무 이 뒤에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가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안 되고요. 아무튼 그래서 쿨톤, 웜톤 해볼 건데 제가 지금 종이를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게 모자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일단은 가는 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모자라서 못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 끝나고 다 진단해드릴 거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4분씩 요 종이가 한 조예요. 그러니까 4분씩이 한 조예요. 5분까지 할게요. 이렇게 5분. 일단 이거 받으세요. 선생님 여기 좀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매니저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제가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여기 5분 이렇게 한 조예요. 그리고 요렇게 5분 할게요. 남자분 포함해서 요렇게 5분. 네. 네. 그래서 5분씩 이렇게 묶어서 드리면 될 거예요. 제가 반 나눌게요. 왜냐면 안 계시니까. 네. 뒤쪽 좀 드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꼭 5명 안 맞춰도 상관없으니까요. 6명, 5명 만드셔가지고 조를 좀 만드셔서 요거를 일단 받으세요. 네. 여기요. 그러면 이제 앞뒤로 좀 만드세요. 종이 받으신 분이 조를 좀 만드세요. 예, 한 5명, 6명 정도 되게 여기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잠깐만요. 요렇게 같이 가시면 될 것. 죄송해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요렇게 같이 네. 네. 제가 이렇게 가운데 쪽에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나눠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그쪽에 한번. 제가 아까 불을 좀 켜주십사 한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백열등이 아니면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진단해보기 전에 이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걸로 한번 해봅시다. 햇볕에 장기간 있으면 얼굴이 되게 잘 타요. 아니면 그냥 빨갛게 되고 말아요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헤아려 보세요. 어떤 게 더 많은지. 두 번째, 골드색이 더 잘 어울린다. 나는 실버가 더 잘 어울린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어울리는 걸로. 그다음 피치는 복숭아 색깔이에요, 여러분. 핑크는 아주 핑크. 정말 이 종이 색깔 있죠? 그 핑크, 그런 게 핑크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사람과 약간 살구 색깔이 잘 어울리는 사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나눠주시고요. 남자분들은 해당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아이보리나 베이지색, 약간 완전 하얀 게 아니라 약간 노란기가 있는 그런 색깔이 잘 어울리시면 왼쪽, 아니시면 오른쪽. 머리카락 색이 햇볕에 딱 봤을 때 나는 좀 갈색 쪽이야. 나는 완전 검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완전 검은 분들은 오른쪽, 약간 갈색이야. 왼쪽.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 피부에 노란기가 많은지, 핑크기나 아니면 되게 하얀 편인지 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평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왼쪽이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헤아려 봤더니 나는 왼쪽 많이 나왔어요.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요. 나는 오른쪽이 많이 나왔어요. 네, 내려주세요. 조금 헷갈리죠? 그래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목 색깔을 자키를 봐주세요. 목에 정말 하얗고 핑크기가 섞여 있으면 그분은 쿨톤이에요. 쿨톤. 시원한 톤. 근데 노란기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웜톤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보니까 이분은 쿨톤이에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그 색깔 안에 핑크가 되게 많이 보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분은 쿨톤이시고요. 그 다음에, 네, 쿨톤이시고. 그러니까 대부분 좀 하얗고 핑크기가 돌면은 쿨톤이에요. 남자분들도, 예, 목 좀 보여주세요. 예, 웜톤이시고요.
네, 웜톤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얗고 핑크기가 있는 분들 외에는 거의 웜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은 당연히 웜톤이 좀 많겠죠.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눈동자나 머리카락 색깔을 이런 조명 말고 밖에 나갔을 때 자연광에서 정말 까만 분들이 있어요. 눈동자도 까맣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분은 쿨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외에는 약간 갈색이라거나 약간 짙은 갈색이면 대부분 웜톤이죠. 또 한 가지, 여기 팔목에 보면 핏줄이 보이죠? 핏줄이요, 보라 색깔에 가까운 푸른색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쿨톤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잘 안 보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강의자기 조금 애매한데 아무튼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이 핏줄 색깔이 되게 좀 이렇게 보라에 가까운 파란색이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거는 쿨톤일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웜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종이를 갖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잠깐 주시겠어요? 여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어쨌든 비비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나요? 쌩얼인 것 같아요. 나와주세요. 이거는 쌩얼로만 해야 돼요. 예, 비비나 이런 게 올라가 있으면 헷갈리기 때문에 집에서 그러니까 조용히 해봐야겠죠. 예, 쌩얼일 때. 그래서 지금 이게 불이 켜져야 되는 좀 안타까운데 일로 한번 잠깐 올라와 보시겠어요? 자, 부끄럽죠? 네, 괜찮아요. 예뻐서 괜찮아요? 자, 여기 서볼게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이제 바뀌는 걸 느껴보셔야 돼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웜톤인데, 그쵸? 웜톤이 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이게 더 잘 어울리는지, 예, 쑥스럽겠지만, 앞을 그냥 보세요. 네. 이게 이제, 완전 핑크죠? 예, 요게 잘 어울리는지, 요게 잘 어울리는지. 얼굴 색이 조금 더 따뜻해 보이고 화사해 보이는 게 어떤 건지 잘 봐주세요. 자, 이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제가 보기엔 주황색이에요. 왜냐하면 핑크를 대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좀 떠 보여요. 좀 느껴지시나요? 예, 지금 조명이 안 져도 되게 눈이 되게 좋으세요. 자, 약간 떠 보여요. 근데 주황색을 대면 확 바뀌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더 혈색이 있어 보이죠. 그게 여러분 톤이에요. 그래서 성함이 정혜인이요. 혜인 씨 같은 경우는 하얀색 안 되고요. 따뜻한 느낌이 들어가 있는 색. 그러니까 하얀색도 약간 노란기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뭐 베이지 쪽이나 아이보리 같은 게 훨씬 잘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색 정장 재킷을 입을 때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검은색이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면접 갈 때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요. 면접 갈 때 꼭 검은색 입어야 돼요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이렇게 변화를 주라고 하는데 다들 그걸 좀 못 깨더라고요. 아무래도 면접에서 너무 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그걸 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웜톤은 좀 따뜻한 색깔이에요. 그럼 자, 지금 그 종이 받은 친구들끼리 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봐주시고요. 한 분은 종이를 바꿔서 올려주시고요. 한 분은 모델 하시면 되겠죠. 다 해보세요. 네. 어머야, 예, 죄송해요. 네. 네, 쑥스러워도 하세요. 예. 그 석기 씨가 이렇게 좀 올려주시고, 죄송해요. 다 외웠겠다. 그래서 이름 다 외웠겠다. 석기 씨가 좀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대주세요. 예, 얼굴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대주고, 친구들이 봐주고, 또 한번 내려주고, 다른 걸로. 그렇죠. 또 느낌 보고, 다시 또 올리고. 그래요? 주황색이 저는 핑크색 같은데 잠깐만요. 네. 내려주세요. 자, 보세요. 그래요. 여러분은 좀 되게 판단이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도 오래 일을 했으니까. 이 주황색을 대면요. 요 느낌이 딱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핑크를 대잖아요? 그러면 잡티가 좀 덜 보이지 않아요? 자, 다시. 이 느낌하고요. 보세요. 예. 다시. 제가 못할 분은 이따 다 해드릴게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네. 자, 종이는요, 이거 색깔 섞여도 되니까, 뭐, 앞으로 다 넘기세요. 앞으로 다 넘겨주세요, 종이는. 종이 다 앞으로 넘겨주세요. 색깔 섞여도 되니까 앞으로 넘겨주세요. 아니면 고이 간직하고 저한테 이따 주시던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컬러지나 기본적으로 해봤고요. 제가 딱 한 분만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진단 해드릴게요. 딱 한 분만. 하고 싶으신 분. 미안해요. 제일 빨랐어요. 근데 지금 저기 비비 발랐잖아요. 바르면 안 돼요. 쌩얼 중에서, 청자켓, 오세요.
재킷! 네. 데님 재킷. 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없어야 되는데, 예. 자, 일단 이쪽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저 빔이 안 맞으니까. 네, 쑥스럽죠? 얼굴 빨리 식히세요. 빨리 빨개지면 안 돼요. 예, 빨리 식히세요. 예, 앉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원단으로 얼굴 톤을 찾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거 좀 들고 있어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이번에 잘 어울리는지. 제 생각에는 웜톤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쿨톤이에요? 잘 모르겠죠? 네. 보통 잠깐만요. 웜톤이에요. 예, 웜톤인데 일단 볼게요. 자, 색깔을 올릴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앞에 보시고요. 안 보이죠? 미안해요.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오라고요? 근데 이게 빔을 맞아가지고 더 안 보이.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오. 네. 여기에 오란 얘기죠?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고요? 뒤에가 안 보인다고요? 알겠어요. 예, 서주세요. 자, 이렇게 무서운 분들 처음이에요. 네. 자, 볼게요. 자, 요 색깔이 있어요. 이거 저도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근데 이거 마이크, 누구 한 명 도와줄래요? 예, 서기씨, 감사해요. 네. 자, 그래서 마이크를 들지 말고요. 이건 마이크는 이분이 들고요. 요거를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한 장씩 딱 떼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한쪽은 잡아야 돼요. 한쪽은 잡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잘할 수 있죠? 예. 자, 볼게요. 이거 너무 어둡다. 일단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전혀 안 보이죠? 예, 의미가 없네요. 예, 의미가 없는데 제가 생각에는 웜톤이에요. 웜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수많은 분들을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얼굴 보면 알거든요. 근데 웜톤인데, 지금 이 부분 컬러 진단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한 2주 후에 면접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할 거예요. 그때, 저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 면접을 위한 거는 무조건 저는 소규모로 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여럿이 같이 하는 건. 그래서 1대1 강의 코칭식으로 해서 한 10분 정도만 모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따뜻한 톤 쪽에 어울리는 거고요. 쿨톤인 분들은 시원한 톤이에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세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예, 들어가세요. 자, 이 두 가지가 웜톤이에요. 봄이 위쪽이고요. 가을이 밑에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조금 더 웜톤인데 얼굴이 좀 하얀 편이에요. 그러면 위에 봄 색깔이 어울리시는 거고요. 같은 웜톤인데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미안하지만 조금 칙칙한 얼굴. 예, 그런 피부톤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밑에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우아하죠. 예, 좋게 말해서 우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베이지색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을 색상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얼굴이 하얗고 핑크톤이 돌고 정말 창백해서 쿨톤 나오신 분들은 요거예요. 두 가지. 오른쪽 위에 거는 여름톤이라 그래서 어때요? 저 봄 색깔에다가 화이트를 섞은 것 같죠? 예, 조금씩 다 화이트 느낌이 들어있는 파스텔 톤이에요. 그게 여름에 되게 잘 어울리는 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름이에요. 예, 여름이신데 요런 거 어울리세요. 그리고 지금 그 색깔은 지금 살구 색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가을색이죠. 그러니까 안 어울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파스텔 톤에 아니면 핑크도 아까 우리 종이했던 그런 핑크를 해가지고 입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지금 저 색깔 같은 경우는요. 핑크긴 핑크인데 일어나세요. 따뜻한 느낌이 있는 핑크예요. 약간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이거는 좀 차가운 핑크예요. 약간 핫핑크가 좀 차가운 핑크거든요. 자, 이렇게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는 핑크가 좀 웜톤의 핑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앉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요 밑에 있는 건 겨울톤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겨울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마이크 꺼졌나요? 제 생목소리가 나갔군요. 자, 이 끝에 있는 건 겨울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부분 피부톤이요. 핏기가 없어요. 그냥 되게 하얀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은 겨울톤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있으세요? 저는 정말 핏기 없이 하얘라는 분. 예, 있어도 잘 안 들죠. 예. 아무튼, 혹시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따 끝나고 전체 좀 오세요. 그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칼라 기본적으로 요렇다라는 거 좀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뭐냐?
얼굴형이에요, 여러분. 얼굴형에 따라서 메이크업, 헤어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그거 할 건데요. 동그란 얼굴이에요, 소희는. 자, 저 얼굴 좀 동그란 것 같아요. 얼굴형이 동그란 것 같아요. 손 들어주세요. 동그란 분들, 예, 내려주세요. 그러신 분도 있고요. 아니신 분도 있어요. 예, 아니에요. 예, 동그란 얼굴 아니에요. 동그란 분이 정말 이런 얼굴이 동그란 거예요. 이마도 조금 좁은 편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느낌, 각이 없는 얼굴형이 동그랗고요. 두 번째는, 김태희 씨 같은 얼굴. 요즘에, 어젠가요? 유아인 씨하고 무악 키스를 하더라고요. 달걀형 얼굴이에요. 신이 내린 얼굴형이에요. 예, 혹시 달걀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 지금 있는데, 예, 있어요. 예, 근데 맞을까요? 소리 못 들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달걀형은요, 정말 예쁜 얼굴형 있잖아요. 이마도 되게 동그란 라인이고, 얼굴 이 턱 라인도 되게 갸름하게 예쁜 거. 그런데요, 뾰족한 건 아니에요. 약간 도톰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턱 라인이. 아주 깎아진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결혼형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형이냐? 이거예요. 역삼각형. 턱이 뾰족해서 많이들 달걀형이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턱이 이렇게 약간 동그란 느낌이 전혀 없는 건 역삼각형이에요. 보통 이런 분들이 이마가 가로로 좀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런 얼굴형 있으세요? 지금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따 예, 동그란 얼굴이시고요. 전혀 아니에요. 황정은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동그란 얼굴이었어요. 근데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됐어요. 이거 제가 찍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런 얼굴형이에요. 자, 네 번째. 네모, 아네모네. 예, 이런 얼굴 묻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마른 목골이라 그래서 광대가 좀 도드라지는 분들. 얼굴형이요. 한 가지만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요. 복합인 분들도 있어요. 저는 복합이에요. 저는 동그란 얼굴하고 마른 모하고 섞였어요. 저 되게 수긍하시네요. 저는 여기가 좀 나왔어요. 저는 좀 이렇게 그래요. 예. 마른 목골 얼굴과 동그란 얼굴의 합체예요. 합체. 그리고 그 다음은 긴 얼굴. 그 다음 이거는 거의 남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각형이에요. 뭔지 아시죠? 예, 하관이 굉장히 각진 느낌. 예, 이렇게 딱 부러지는 느낌. 오각형. 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팔각형이에요.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팔각형이에요. 그런 얼굴형이에요. 여자들은 거의 없고요. 남자분들이 이런 형이 많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얼굴이 동그래요. 이런 분은 메이크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둡게 해주는 블러셔라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거를 넣는데, 보통 그걸 넣을 때는요, 이 눈썹 끝에 있죠.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까지 들어오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쳐야 돼요. 블러셔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치는데, 얼굴이 동그란 사람은 어쨌든 달걀형 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제일 이상적인 얼굴형이니까. 그러면 동그라니까 어디가 좀 더 나왔어요? 달걀형보다. 그렇죠. 여기가 좀 나왔죠. 그러면 블러셔를 위아래로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블러셔 할 때 주의할 점은 목선하고 경계 안 지게 많이 굴려줘야 된다는 거, 예,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될까요? 헤어스타일. 항상 계란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크업이든, 죄송해요. 남자분들 지금 메이크업이니까 다 하품하시고, 예, 여자친구가 이렇게 변신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계란형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헤어든 메이크업이든. 자, 그러면 동그래요. 그러면 계란형으로 만들려면 여기가 더 나왔으니까 머리를 붙여야 돼요. 이렇게 부풀려야 돼요. 붙여야죠. 예, 붙여야지 최대한 여기 폭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란 분들은요, 머리를 묶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러면 앞머리는 어떻게 하냐? 뱅 스타일 앞머리 있죠. 답답한 앞머리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저 얼굴 동그래요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머리를 내리더라도 갈라지게. 네? 그래요. 맞아요. 갈라지는 그런,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잠깐만 일어나 주겠어요? 예, 저런 느낌으로 앞머리를 내더라도 갈라지게. 그런데 너무 눈 밑으로 내려왔어요. 눈썹 밑으로. 알았다고? 예. 그 앞머리는요, 눈썹까지만 와야 하는 게 제일 예뻐요. 왜냐면 면접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면접 볼 때 나도 모르게 길면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는 분도 짜증나요. 그래서
눈썹 위로 올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앞머리가 없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특히 20대 분들은요 앞머리 없으면 큰일 나더라고요. 예, 저를 막 죽일 듯이 막 이거 까면 안 된다고 막 난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앞머리가 있고자 한다라면 그렇게 좀 약간 벌어지게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앞머리를 좀 길러서 이렇게 갈라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면 동그란 얼굴이 좀 커버가 돼요. 매너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매너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매너의 정의는 이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뭘요? 호감의 이미지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 표현의 도구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도구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미지 메이킹을 근사하게 해봐요. 매너가 별로예요. 그 사람 호감형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너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매너는 남자가 여자 차문 열어주고 의자 당겨주고 그것만이 매너가 아니에요. 공공생활에서 지켜야 될 매너가 있죠. 지하철 탈 때 우리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보행자 쪽은? 그쵸? 여러분 지켜요? 오, 지켜요. 좋아요.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런 작은 부분들이 매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섹션을 어떻게 나눴냐면 공공생활, 그 다음에 자세, 그러니까 앉은 자세, 선 자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나눠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매너 있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커뮤니케이션도 이미지가 필요해요. 소통이 안 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면접도 소통이에요. 눈 보고 하죠. 예. 소통이잖아요. 대화가 소통이거든요. 소통 혼자 할 수 없잖아요. 2인 이상 뭔가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건 소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네. 들어야 돼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때 내 얘기만 해요. 아니에요. 상대가 뭘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지 답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잘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 건지 알아야지 맞는 답변이 나가죠. 정말 많은 친구들이요. 정말 많은 그 지원자분들이요. 면접관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엉뚱한 답을 해요. 그럼 벌써 그건 아니에요. 집중력이 안 되는 거,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잘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친구들 만나서 연습할 수 있죠. 말이 많은 친구, 저 같은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은요, 내 얘기하기 바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친구의 말을 먼저 듣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 친구가 뭐 때문에 힘든 건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좀 맞는, 현명한 솔루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을 안 들어. 야, 너 그게 문제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먼저 듣는 걸 습관화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들었어요. 이제 듣는 거 잘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상대방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만약에 이건 친구들끼리고 만약에 어른이라고 하면 내가 되겠죠. 그쵸? 자, 다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짝끼리. 자, 시작. 자, 주의할 점이 있어요. 표정을 공감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더 오해할 수 있어요.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적당하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표현 하나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내 말 잘 듣고 있구나. 내 말에 공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면접 볼 때 안 되겠죠. 그때는 고개만. 네. 네. 이 정도로 조금 눌러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칭찬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죽하면 고래를 춤추게 하겠어요. 그쵸? 칭찬은 정말 고래를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뜨기 전에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여자들이 자기를 되게 좋아해 주길 바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그중에 제일 잘 먹히는 게 칭찬이더래요. 그래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칭찬을 무조건 한다고 다 좋아하질 않더래요. 그럼 어떻게 되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요즘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가 요즘 좀 사람들이 많이 보죠. 거기 미스 김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스 김이 있어요. 근데 미스 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스 김 오늘 되게 예뻐요. 이렇게 칭찬하는 거고요. 미스 김, 헤어스타일 바꿨나 봐요. 되게 잘 어울려요. 이거하고 어떤 게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 그 사람이 노력한 걸 칭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직장 동료예요. 예를 들면 직장 동료인데 그 여자분이 맨날 머리를 묶고 왔어요. 근데 그날따라 머리를 풀어주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스김 오늘 굉장히 이뻐요. 근데 갔는데 미스김이 열받았어요. 왜요? 미스김이 그날따라 늦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와야 되는데 못하고 풀어헤치고 온 거예요. 그걸 지금 칭찬했어요. 그럼 기분이 당연히 안 좋겠죠. 칭찬의 기본은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에요.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구체적이고 정확한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칭찬할 수 있는 습관 들이는 방법도 스터디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자, 이제 강의는 쭉 끝났고요. 강의 중에 궁금한 거 아니면 스터디 내용 중에 궁금한 거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힘드시죠? 예, 지금 서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한 5분, 10분만 쉴까요? 예, 잠깐만 쉬고 뭐 궁금한 게 없어요? 라는 분들은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돌아오셔서 저랑 같이 또 시간 잠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 보여. 미안해요. 예, 내가 가렸어요. 내가 죽일 사람이에요. 예. 나는 필요 없는데. 그쵸? 자, 질문하세요. 오늘 강의에서 좀 궁금한 거, 아니면 우리 스터디에서 좀 궁금한 거, 예, 자유롭게 질문하세요. 네, 때리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질문하려고 남으신 거 아니었어요? 예. 혹시 네. 이미지에 포함되는 요소 중에 목소리적인 것도 있는데 보이스 메이킹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나요? 당연히 포함되죠. 당연히 포함되는데 7일간의 이미지 메이킹에 그걸 넣으려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이스는 따로 뺐고요. 혹시 보이스 쪽이 궁금하시면 뭐 그쪽 관련해서 또 스터디를 열든 뭐 특강을 열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미지 보이스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미지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지만 보이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7일간의 이미지 메이킹에서 좀 힘들어요. 여러분 토 나와요. 그래서 안 되고요. 예,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따가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메일을 안 갖고 왔군요. 미쳤나봐요. 그래서 메일 주소가요. TJ 그다음 억지로 적으려고 하시는 분은 없어요. TJ 디자이너예요. DESIGNER TJ DESIGNER 제가 쓰는 업무 메일이거든요. 여기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최대한 빨리 보내드릴게요. 네이버 이렇게 제가 칠칠 맞아요. 예. TJ DESIGNER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전화번호는 010에 네, 무슨 약 파는 사람 같아요. 010에 7255 네, 0873 예, 뭐 카톡이든 페북이든 하여튼 뭐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010-7255-0873 박현정 강사입니다. 다들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강사님 이렇게만 오는데 박현정 강사고요. 자, 그렇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신 것도 질문 받을게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잠깐만요. 네, 여기 앞에 메일 주소요. TJ D ABCD 네? TJ DESIGNER @ 네이버.com 네. 네, 메일 꼭 보내세요. 네. 꼭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네? 이준오 씨. 이준? 그러니까 오요. 제 발음이 미안해요. 이준오 씨 기억할게요. 메일 보내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맨 처음에 지금 리포터로 활동하셨다고 네. 맨 처음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지원을 몇 군데 정도나 하셨는지가 리포터를 함에 있어서 너무 죄송하게도요. 저는 리포터를 되게 우연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중국 관련 모임을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 왔으니까 저 왔어요 하고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였는데 40대 넘는 아저씨가 제가 얘기를 막 친구들이 하고 있는데 구석에서 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 아저씨 뭐야? 그랬는데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다행히도 그분은 그 클럽의 멤버였어요. 오더니 혹시 시간이 있네요? 차 좀 마시재요? 정말 너무 이상했어요. 올 게 왔구나.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실은 이제 프로덕션의 사장인데 내가 이런 방송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일본 쪽 방송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케이스였죠. 근데 그거 이후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원을 해본 걸 생각해 보면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 경력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저는 한 10군데 정도 넣고 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우실 거예요. 맞아요.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제가 주변에 리포터 동료들도 그렇고 시작할 때 정말 힘들게 진입을 하더라고요. 너무 안 뽑아주니까. 그러니까 다 경력자야. 다 경력 있대요.